안녕하세요. 드림정류장 김희영입니다. 오늘은 덱스터 에거의 성공을 부르는 30가지의 습관, 끝없는 추구, 책 가지고 왔고, 잠깐 덱스터 에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에거라는 성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비록 가난한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학사학위, 자격증, 자본, 그리고 경험 이런 것들을 어떤 것도 갖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성공한 리더 중에 한 명이 되었고요. 그는 꿈의 힘을 발견했고 또 그것을 체계화해서 널리 퍼뜨렸다고 해요. 평범한 한 사람의 피와 땀으로 시작해 거대한 성공을 이룩한 덱스터 에거의 스토리를 통해 우리는 성공의 비밀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덱스터 에거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또 성공한 리더들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 현재 그는 전 세계적으로 36개가 넘는 주식회사와 합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백만장자이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분야의 신화적인 존재라고 해요. 현재 가치 있는 꿈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성공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보상 역시 그 과정에 있습니다. 헨리 포드는 나는 한순간도 사업에서 멀어진 적이 없다. 낮에는 사업 생각만 하고 밤에는 사업에 대한 꿈을 꾼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성공과 사랑에 빠지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자라면 성공하는 데 필요한 일과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성공은 습관입니다. 성공을 향해 습관처럼 매일 조금씩 그리고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막 출발했던 수년을 투자했던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고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이 현재 보고 있는 미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꿈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룬 다음에는 더 큰 꿈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힘을 실어주며 집중하게 하여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공의 열쇠는 바로 꿈, 신념,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에 더해 꿈과 신념,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즉, 끝까지 추구하는 끈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꿈을 쫓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스스로 행복을 느낄 뿐 아니라 행복이 꿈을 따라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메리엇 그룹에서 애플 컴퓨터까지 전 세계의 저명한 비즈니스 리더 62명을 조사해 보았더니 그들은 결코 일 중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일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자신의 일을 미치도록 사랑했던 것입니다. 올바른 추구는 기쁨과 성공을 가져오는 법입니다. 찰스 가필드 박사는 정상에 오른 성공자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다. 이들은 누가 봐도 일에 푹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그러한 사명에서 그들의 노력과 에너지, 열정이 솟아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일을 향해 매진하기까지는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인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목숨을 걸 만한 일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살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공은 언제나 불가능해 보이는 꿈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그 꿈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다 보면 불가능해 보이던 꿈이 차츰 현실이 됩니다. 가치 있는 일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오르막길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서둘러 기록을 깰 생각은 마십시오. 그래도 일단 꿈에 시동을 걸었다면 꾸준히 나아가야 합니다. 중간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꿈을 향한 경주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출발입니다. 물론 그 일은 처음 한 번에 하면 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아침 일찍 가젤이 눈을 뜹니다. 가젤은 가장 빠른 사자보다 더 빨리 달아나야 잡아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사자도 매일 아침 눈을 뜹니다. 사자는 가장 느린 가젤보다 빨리 달려야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가젤이든 사자이든 상관없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무조건 달리십시오. 세상은 꿈을 쫓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끈기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시간과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뒷마당에서 네일클로버나 찾는 실수는 하지 마십시오. 사명을 깨달으면 사명의 부름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면 마음은 열정과 타는 듯한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 클레멘트 스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포효하는 사자가 한 마리 잠들어 있습니다. 그 사자는 하늘이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자를 깨우십시오. 성공자는 역동적인 사명에 동기부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엘버트 하버트는 우유를 원하는 사람은 허허벌판에 놓인 의자에 앉아 소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를 선택했다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일단 달리기로 결정했으면 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도 확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꿈을 향해 한 번도 가지 않는 길로 과감히 달려가십시오. 리더나 부모나 배우자에게 있어 인생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을 보는 것만큼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관람석에서 뛰쳐나와 경기장으로 달려갈 때입니다. 사람의 미래는 습관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성공 습관을 익히십시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책에는 모두 30개의 성공 습관이 나옵니다. 그것은 한 달을 투자할 만한 입증된 성공 원칙입니다. 하루에 10분에서 15분을 투자하여 하나의 장을 읽으십시오. 하루에 한 장씩 읽어나가면 이 책을 덮은 후에도 오랫도록 남을 귀중한 성공 습관을 익히게 될 겁니다. 이 책은 비록 짧고 간단한 이야기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은 지혜를 터득하여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인상에 남는 구절에는 밑줄을 치십시오. 그런 다음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다시 밑줄 친 부분만 읽어 보십시오. 이 책을 덮은 후에는 미루지 말고 터득한 지혜를 즉시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기가 보다 쉬워질 것입니다. 삶에 적용한 지식은 이미 이루어진 결과와 같습니다. 이 책이 꿈을 향한 여러분의 여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머리말이었습니다. 제1장이에요. 우리를 통제하는 제1요소.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비전이 없는 것이 슬픈 것이다. 헬렌 켈러. 우리에게는 성공할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고 또한 기회도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근근히 살아가는데 드는 힘만큼만 노력을 해봐도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옳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표도 없이 자신이 만든 감옥에 갇혀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비전이 없어서 불행하다. 잠언에 비전이 없으면 사람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비전이 없어서 불행한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미래의 모습으로 조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현재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나 현재보다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있다면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잘못된 결정을 운명이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킨 허버드. 잘못된 결정을 운명이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은 지고 갈 짐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향력은 그 사람이 사는 목적과 그것을 위해 어떤 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결국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더 큰 꿈과 비전입니다. 비전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비전을 볼 수 없는 사람은 비전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비전을 보기 시작하면 그것을 더욱 간절히 원하게 되고 비전의 다음 단계까지 보이게 됩니다. 물론 거기까지 도달하려면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꿈을 제대로 보게 되면 불가능은 가능이 됩니다. 나의 모든 성공은 꿈을 제대로 보았을 때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나에게는 어디까지 가겠다고 하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책을 많이 읽었고 그 속에서 우리만의 멘토를 찾았습니다. 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곁에는 상담을 해주는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도 우리가 꿈꾸는 성공을 거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의지력을 불태워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최악만 피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다가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도 망설이다가 그것을 놓치고 맙니다. 이들은 보통 말만 세울 뿐 신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목적지도 없고 늘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꿈이 없다면 바라지도 마라. 비전은 X표 표시가 있는 보물지도와 같습니다. 비전은 승리로 가는 길에 제시해주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도 성공에 X표 표시를 하십시오. 어디로 갈지 결정하십시오. 케네디가가 처음부터 명문가였겠습니까? 처음으로 집안을 일으킨 선구자가 분명 있었을 겁니다. 록펠러가 역시 록펠러라는 이름을 각인시킨 선구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처음으로 거부가 나오지 말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이면 어떨까요? 가족을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부자가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비전이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비전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커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비전을 맞추지 말고 여러분이 비전에 맞춰 나가십시오. 위대한 꿈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 이상에 도전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이 없어 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너무 가분한 걸 바라는 거야 라는 말에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안 된다는 말을 무시하십시오. 인생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과감한 비전이고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중요한 것 역시 과감한 비전입니다.
꿈이 없다면 바라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아이디어입니다.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갈 용기를 내십시오. 꿈을 꾸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다. 상상력을 펼칠 때 결코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로버트 실러.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가 100만 달러의 가치를 지녔을지도 모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말고 가능성과 더불어 어떻게 하면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을까를 연구하십시오. 비전에는 모든 것에 가치를 더해줍니다.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꿈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느낌이 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 그림 혹은 느낌이 손에 잡힐 때까지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를 그려보는 것은 그 미래를 미리 창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망망대해로 나설 용기를 내지 않으면 새로운 바다를 발견할 수 없다. 앙드레 치드. 미래를 예견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스티븐 코비. 네, 오늘 여기 1장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내일은 이어서 2장부터 4장까지 좋은 내용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